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토피아의 주디의 삶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그럼 여러분 함께 하시죠.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 1 주토피아. 이곳에서 초식동물 주디가 경찰이 되기 위해 차별과 편견에 맞서 싸우며 성장하는 애니메이션이죠. 주디의 삶을 업에서 중요한 관점 3가지로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 모티베이션. 주디의 심장을 뛰게 하는 원동력. 이걸 우리는 모티베이션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탤런트. 주디가 타고난 재능이 있잖아요. 그리고 주디가 열심히 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본인만의 역량이 있어요. 이 2가지, 이거를 우리는 주디의 탤런트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마켓. 이거 슈퍼마켓은 아니고요. 주디가 애니메이션에서 여러 가지 환경에 처하잖아요. 이것을 외부 환경이라고 하는데 이 외부 환경을 우리는 마켓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 관점으로 함께 정리해 볼 거예요. 그럼 함께 하시죠. 첫 번째로 저희 함께 주디의 모티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모티베이션을 우리는 가치관, 태도, 성향 총 3가지로 살펴볼 거예요. 이 가치관을 살펴볼 건데요. 주디의 행동을 잘 살펴보면 정의감이 막 넘치는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디가 처음에 친구들한테 막 괴롭힘을 당하는데 용감히 맞서서 티켓을 받아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 미세스 오토톤이 남편 찾아달라고 하는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거를 딱 나서죠, 주디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남편 찾아주겠다고 말해주는 장면. 아기 생쥐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은데 코끼리가 받아주질 않아요. 그 주디가 그걸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코끼리와 협상을 해서 아기 생쥐에게 아이스크림을 먹게 해주죠. 이런 장면들을 봤을 때 우리 주디의 가치관의 정의감입니다. 두 번째, 성향. 주디가 어렸을 때 부모님에게 안정적인 삶이 최고다라고 듣고 자라요. 하지만 주디는 경찰의 삶을 선택하죠. If you don't try anything new, you'll never fail. I like trying, actually. 그리고 또 경찰학교에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덩치 큰 친구들 사이에서 주디는 덩치가 작으니까 계속 욕을 먹어요. 근데 주디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도전하죠. 주디의 2번째 성향, 도전하는 성향입니다. 주디의 모티베이션 마지막 3번째입니다. 바로 태도. 주디가 너무 신이 났어요. 수석 졸업을 하고 드디어 꿈을 이뤄서 경찰을 딱 출근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자기 혼자 주차 딱지를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주디는 거기서 바로 좋았어. 200장을 끊어주겠어. 정말 200장을 끊죠. 100 tickets. I'm not gonna write 100 tickets. I'm gonna write 200 tickets. 그리고 또 주디가 오토톤의 남편을 찾아주겠다 했는데 세상에 48시간 안에 찾으래요. 48시간. 이게 말이나 되는 시간이에요? 너무나 불공평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주디는 좋아, 해내겠어. 그리고 나서 세상에 사건 파일도 정말 불친절해요. 근데 주디는 딱 집중을 해요. 집중을 해서 그 사진 속에서 정말 요만한 단서를 찾아내죠. 우리는 여기서 주디의 무한한 긍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좀 전까지 저희가 주디의 모티베이션을 3가지 관점으로 찾아봤죠. 그럼 이번에는 주디의 탤런트를 3가지로 찾아볼 거예요. 주디의 탤런트는 앞서 설명했다시피요. 주디가 가진 재능, 그리고 주디가 열심히 해서 키워나간 역량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자, 뭐가 있을까요? 주디의 신체적으로 탤런트는 주디가 토끼잖아요. 청력이 좋죠? 그리고 작아서 매우 민첩하고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주디가 경찰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다들 덩치가 크고 파워가 좋은데 주디 혼자 너무 작으니까 계속 밀리다가 자신의 청력과 민첩함과 이 빠르기를 이용해서 경찰 수석 졸업을 해냅니다. 지적으로 봤을 때 주디는요, 주디가 닉에게 가서 협상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주디가 닉의 도움이 필요한데 닉이 선뜻 도와줄 것 같진 않잖아요. 근데 주디가 철저하게 뒤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닉의 수사 협조를 얻어내죠. 그리고 또 코끼리가 아기 여우 안 팔아, 여우 너무 싫어. 주디가 그거를 보고 바로 코끼리한테 가서 얘기를 하죠. 분석적으로 철저하게. 결국 협상을 해내잖아요. 주디는 굉장히 협상을 잘하는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좀 재밌는 건데요. 주디가 토끼잖아요. 농사에 대한 굉장히 필요 없을 것 같은 이 지식이 나중에 주디가 사건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큰 열쇠가 되죠. Night howlers aren't wolves. They're flowers. The flowers are making the predators go savage. 그리고 마지막으로 감성, EQ 이 부분에서 탤런트를 살펴볼 건데요. 미세스 오토톤이 와서 남편 찾아달라고 했는데 선뜻 정의감에 나서서 내가 찾아줄게요 라고 말하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디가 미세스 오토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얼마나 저렇게 찾고 싶으면 찾아와서 부탁을 할까. 공감을 하는 거죠. 마치 내 일처럼. 기자회견을 했는데 실수로 말을 잘못해서 포유류가 차별을 당하게 되고 닉이 그로 인해서 상처를 받잖아요. 펑펑 울면서 닉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정말 미안해라고 정말 진실되게 사과를 하잖아요. 이거는 주디가 닉의 입장에서 심정을 공감하고 절실히 느낄 수 있으니까 눈물까지 흘리면서 닉에게 사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디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EQ를 가지고 있는 친구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우리 친구들 이제 딱 하나 남았어요. 바로 마켓. 크게 4가지 사건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 포유류 동물들의 실종 사건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 14마리 실종된 동물들을 찾아줄 누군가를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세스 오토톤께서 남편을 찾아달라고 하는 사건이 발생하죠. 미세스 오토톤의 남편을 찾아주고 해결해주길 바라는 누군가를 바라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건, 동물들의 야수화 사건입니다. 오토톤이 실종이 돼서 찾으러 갔더니 세상에 14마리 실종된 동물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동물들이 야수화가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감추려고 하는 기득권의 세력을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 사건입니다. 주디가 모든 사건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포유류 동물들이 차별을 당하게 돼요. 이제 사회가 뒤숭숭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사건들을 크게 4가지의 줄로 이렇게 이어서 봤을 때 우리는 자꾸 누군가를 원하게 되잖아요. 이때 주디가 모티베이션을 가지고 움직이게 돼요. 각각 사건들마다 주디가 가진 탤런트를 발휘해요. 사건들이 막 해결이 되죠. 이렇게 해서 주디가 자기 업을 찾아가게 됩니다. 뭐라고? 아쉽다고? 그래, 그럼 내가 요점 정리를 해줄게. 주디의 모티베이션, 도전적인 성향, 정의를 추구하는 가치관,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 이 주디의 모티베이션이 미세스 오토톤이 남편을 찾아달라는 이 마켓을 만났어. 그래서 주디가 자신의 탤런트를 가지고 사건을 해결했더니 세상에 또 다른 마켓을 만났네? 동물들이 야수화돼 있었고 그거를 기득권 세력에서 감추려고 했었잖아. 주디는 이거를 재빠른 탤런트, 기지로 영상을 촬영하고 주변을 활용할 수 있는 센스로 변기통으로 숨어서 탈출에 성공을 하지. 그랬더니 또 다른 마켓을 만났어. 바로 뭐야? 기자회견을 했더니 주디가 추측성 멘트를 해서 포유류들이 차별을 당하게 됐어. 주디는 다시 닉에게 가서 공감 능력.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닉은 그래 우리 프렌드. 지 사건을 해결하게 됐고 이렇게 주디의 업을 살펴봤어. 이해하셨죠?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주디의 업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업이라는 것이 좀 더 쉽게 다가온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은 주디를 살펴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닉을 함께 살펴봐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바이!